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인데요. 어제는 중국의 이 국채 덤핑 이슈 한번 다뤄봤잖아요. 오늘은 아예 중국으로 더 가서 위안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제목을 위안화 미스테리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위안화의 저 약세, 평가 절하가 의도된 거냐? 아니다. 심각한 자본 유출을 위협하는 중국 자체에도 악재도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어제 그리고 오늘 당장에 중국이 이제 145%로 늘렸을 때 어떻게 나올 수는 모르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이 추가로 그 미국에 대한 관세를 더 늘리진 않지 않았었습니까? 1차적으로 관세 나타전은 좀 숨고르기에 돌입을 하고 실은 언제 명목으로 둘이 좀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 이런 가운데 이 위안화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유튜브 쪽의 전문가들이라든가 뭐 연구소에서 중국이 지금 본격적인 위안화 절하를 하고 있고 더 큰 폭으로 절하를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위안화를 약세로 점점점 만들면 달러로 바꾸게 되는 이 달러 표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붙게 되죠. 마치 우리가 원화 약세가 되면 이제 소위 이 달러 표시 가격 경쟁력이 붙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안화 약세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일부러 이제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미국의 대미 관세 충격을 상쇄한다. 이런 게 지금의 이제 상당수 유튜브나 이런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저는 좀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중국이 위안화를 약세로 만든다고.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 8일 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달러당 위안화가 7.3 제가 늘 말씀드린 마지노선을 깨고 7.4 위안대까지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달러당 위안은 클수록 위안화가 좀 약해지는 이제 그런 패턴이거든요. 우리 원달러 환율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7.4 위안이라는 거는 2008년 이후에 가장 많이 위안화가 약세로 된 엄청나게 약세가 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여러분 중국은요 고시 환율이라는 형태를 씁니다. 일정 부분 이제 변동금리 내에서 밴드를 정한 다음에 인민은행이 이 중에서 얼마라고 이제 고시를 때리게 되는 고시 환율 제도를 뜨게 되는데요. 그날 다음날 어떻게 했느냐? 인민은행이 7.2 위안대로 위안화를 절상해서 고시합니다. 이게 뭐가 이상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만에 하나 정말로 중국이 일부러 위안화 약세를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 7.3을 깨고 7.4 위안 되고 7.5 위안 되면은 옳았구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민은행이 허겁지겁 나서가지고 오히려 밑에를 7.4를 7.2로 강하게 위안화를 절상해서 고시를 하는 위안화 방어 행태를 취했었고요. 그날 국책은행들한테 시중은행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달러 매수 자제하라고. 달러 그만 사라고 오히려 강력 내부 지침을 발견했거든요. 자, 이 행태를 좀 보면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일부러 노리나? 아니, 진짜 약세를 원했다면 왜 이렇게 절상고시를 했지라는 의문을 분명히 품게 되는 건데요. 자, 제가 지금 차트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중국 위안화의 월봉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한때 정말 뭐 9위원, 10위안까지 했다가 엄청나게 강해지죠. 8위안까지 되면서 6위안 때까지 떨어지게 된 위안화 강세가 났다가 지금쯤 올라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 월봉 차트에 달러당 위안입니다. 이 큰 선 하나 근 이게 7.3 위안입니다. 어떻게 됐건 최근에 7.3만 되면 방어를 했고 그날 여기에서는 7.5 위안까지 한번 갔던 거를 인민은행이 오히려 끌어내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여기서 7.3 위안을 깨고 7.4, 7.5 여기까지 가면 중국도 빨간불을 켜줘요. 그러면 오히려 시대를 거슬러 가지고 2000년대 초반으로 올라가는 이 위안화 약세라는 건데요. 이 사이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 20년 가까이가 흐르는 동안에 중국은요 수출로도 먹고 살지만 내수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내수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수출보다 많아요.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를 일부러 약세시킨다? 위안화가 더 절하된다? 이건 중국도 치명타가 받습니다. 수출 하나 때문에 내수를 무너뜨린다면 중국 인민들의 반발도 엄청나게 커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은 중국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G,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가 봐도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약세를 만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자본 유출의 위험이 훨씬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제는 위안화가 이렇게 점점 약세가 되면 원화는 지금 같은 바스켓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1,450원, 1,500원
그러면 외국인들은 절대 안 들어오겠죠. 수급에도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쯤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강하게 절상이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야 K 증시에 외국인도 들어오게 될 텐데요. 현 상황을 잘 놓고 보면 중국이 앞서도 저희가 이슈 때 얘기했지만 지금 미 국채를 담보로 뭐 덤핑 친다, 일부러 트럼프를 괴롭히려고 금리를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위안화에는 중국이 또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미국이 의도적으로 달러 약세를 좀 만들어서 위안화 절상을 만드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특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뭐 본인은 위안화 약세를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현실로는 오히려 절상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주고받는 게 있겠죠. 이제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관세를 좀 깎아주고 난 다음에 야, 그 대신에 우리는 달러 약세 갈 테니까 너네는 위안화를 절상을 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 우리가 이제 미국 그 국채 그만 팔게.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려 줄게. 뭐 좀 사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대신에 우리의 뭐 관세를 깎아줘. 이 미 중의 접점이 위안화 그리고 미 국채를 놓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소수설이긴 하지만 지금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뭐 일명 마러라고 합의, 제2의 플라자 합의,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갖다 주고 미국은 관세를 깎아주고 이 합의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미중을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위안화를 절상 대신에 중국의 관세율 확 깎아주는 이 딜을 기다리고 있고요. 4월이든 5월이든 이 딜이 어느 정도 성사가 안 되고 나온다는 가능성만 나와도 저는 K 증시에는 급반등할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돌아올 수 있는 큰 재료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앞으로 오히려 위안화를 일부러 중국이 절하한다. 이런 것들은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